제1막 천민의 아들 하늘을 올려다보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한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정말 노비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영실은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궁궐 바깥에 있는 외직 노비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왕실의 물품을 옮기거나 관청에 잔심부름을 하며 살았습니다. 신분이 허락하지 않는 곳은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장영실은 늘 올려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별이 지는 시간을 기억했고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나뭇가지로 해의 그림자를 재고 있었습니다. 물을 퍼 올리는 도르래를 바라보며 저 물이 언제 멈추는지를 알 수 있다면 시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속삭임은 자경루라는 이름의 물시계가 되어 조선을 움직이게 됩니다. 가난했고 천했고 무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별과 물과 해와 바람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책이 아닌 세상을 스승삼아 배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호기심을 절대 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느낀 것을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작은 관찰이 훗날 조선의 시간을 바꾸고 백성들의 하루를 움직이게 될 줄은요. 그의 인생은 말합니다. 배움은 출신을 묻지 않는다. 호기심은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그는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높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일막의 교훈, 지금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는 늦었지. 하지만 장영실은 말합니다. 배움은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내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 그 자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장영실은 하늘을 보며 시간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관찰했고 고민했고 상상했습니다. 우리가 중년에 접어들며 가장 많이 묻는 말,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장영실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지금도 올려다보라. 시선이 멈추는 곳에 당신의 다음 인생이 있다. 노비로 태어난 아이가 하늘의 시간을 설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을 단 한 번도 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눈을 들어봅니다. 해가 뜨는 방향을, 별이 지는 시간을, 그리고 내 마음의 호기심이 가리키는 곳을, 지금 당신이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2막 임금 앞에 선 관노, 그 손으로 하늘을 움직이다. 장영실의 눈빛은 늘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시선은 한 사람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바로 세종대왕. 장영실의 소문은 드디어 임금의 귀에 닿았습니다. 노비 중에 기계를 잘 다루는 자가 있답니다. 스스로 물시계를 뜯고 수레를 조립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세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오라. 장영실은 조심스레 꿇어 앉았습니다. 머리는 숙여졌지만 마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눈을 들어 세종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질책이나 차별도 없이 오직 질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은가? 별의 움직임을 기계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대답 대신 땅에 나뭇가지를 주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신이 상상하던 시계의 구조, 별을 추적하는 팔과에도의 형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려내는 그 손끝을 세종은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내 사람이다. 그 순간부터 장영실은 달라졌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관노였지만 그가 일하는 곳은 왕의 가장 깊은 연구소 관상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해식의 앙부일구를 만들었고 물이 떨어지는 속도로 시간을 재는 자격루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혼천에, 바람의 방향을 읽는 풍기계, 농사의 시기를 알려주는 간에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은 그가 만든 시간 위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새기지도 않았고 공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세종이 늘 물었습니다. 어찌 너는 그렇게 묵묵하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임학의 교훈, 인정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왜 아무도 내 수고를 몰라주는 걸까?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장영실의 삶은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노비였습니다. 인정은커녕 이름조차 잊히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알아달라 하지 않았고 한 번도 나를 봐달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이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했고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임금이 먼저 그를 알아봤고 조정이 그의 작품을 기다렸습니다. 인정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종은 장영실을 통해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고 장영실은 세종을 통해 기회의 문은 스스로 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가 만든 결과를 기억합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럴수록 묵묵히 나의 손끝에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일을 정확히, 진심으로, 조용히 해나가는 그 자세가 결국 나를 가장 크게 증명해 줄 것입니다. 장영실이 한 말처럼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남기는 길이다. 제3막 한 번의 실수, 천재는 침묵했다. 조선 24년 어느 봄날 세종이 타던 가마가 길을 지나다 기울었습니다. 기울어진 가마는 왕의 몸을 좌우로 흔들었고 수레의 바퀴는 휘어져 멈춰버렸습니다. 왕의 행체 하자가 생겼다는 건 단순한 기계의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권위가 흔들렸다는 것이었고 신하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 가마를 누가 만들었는가? 누군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장영실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발명으로 조선을 빛낸 이름, 그 이름이 이제는 책임을 물을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영실은 침묵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사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곧바로 조정에 출두하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의 부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감히 관노의 신분으로 임금의 가마를 손봤다는 건 불경이다. 왕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자를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는가? 그동안 장영실의 성과에 침묵하던 이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그를 비난했습니다. 노비 출신이 왕의 기계를 만든다는 불편한 시선은 기회를 틈타 그를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장영실을 아꼈던 세종, 그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영실에게는 벌을 내려야겠다. 그는 관직을 박탈당했고 관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만든 시계, 별자리판, 풍기계는 그대로 궁에 남았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오랜 시간 장영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발명보다 그의 성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움은 말이 되지 않았고 기억만 남았습니다. 산막의 교훈, 인생에서 실수는 끝이 아니라 본심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실수 하나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쌓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에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장영실도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했고 그 자리를 감내했습니다. 누구보다 위대한 일을 해낸 그였지만 책임 앞에서는 누구보다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장영실의 품격이었습니다. 실수의 순간에 보여주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그는 몰락했지만 그의 침묵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고 그의 퇴장은 누군가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만든 기계들은 여전히 시간을 알리고 하늘을 기록했습니다. 장영실이 사라졌어도 그의 손이 만든 질서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은 어딘가에 남아 누군가의 삶을 돕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실패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가 사라져도 내가 남긴 진심은 누군가의 시간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 그것이 장영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제 사막, 사라진 자의 흔적, 그리고 천천히 되살아나는 이름. 장영실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실록에 오르지 않았고 그의 흔적은 기록보다는 기계 속에 남았습니다. 세종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조선은 또 다른 왕들에 의해 이어졌고 나라의 관심은 정치와 권력의 흐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그렇게 잊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누군가 오래된 자격루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녹이 슬고 먼지가 쌓인 그 안에 누군가는 예술을 보았고 누군가는 과학을 보았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인간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닮은 구조, 물방울로 시간을 재는 정교함, 백성을 위해 땅의 그림자까지 고려한 해시계. 이것을 만든 사람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대를 설계한 한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거기에 단 몇 줄, 그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영실, 별과 시간을 측정하는 혼천이를 만들다. 장영실, 해시계를 조선 전역에 배포하다. 장영실, 자격루를 수리하다. 그리고 침묵. 하지만 그 짧은 기록 안에 그가 남긴 긴 시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21세기, 그의 이름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전시, 다큐멘터리. 그가 만든 시계는 복원되었고 그의 발명품은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 위대한 과학자는 왜 사라졌던 걸까? 그 질문 속에서 그의 철학과 침묵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교훈. 지금은 잊혀질 수 있어도 진심은 결국 발견됩니다. 세상의 속도는 참 빠릅니다. 오늘의 업적이 내일이면 잊히고 노력이 묻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중년이 된 우리는 이런 고민을 자주 합니다. 내가 해온 일 정말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을까? 내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는 게 아닐까? 장영실의 삶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장은 잊혀져도 진심은 언젠가 발견된다.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기에 새기지도 않았고 자신의 공을 말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손이 만든 물건은 그를 대신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가 만든 질서, 그가 세운 기준은 다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 그것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되고 어떤 시대에게는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장 인정받지 않아도, 당장 빛나지 않아도 우리가 남기는 마음과 철학은 시간을 건너 다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의 무게입니다. 제5막 시간을 설계한 사나이, 오늘 우리에게 묻다. 장영실은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는 관찰자였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관찰하고 시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록하고 측정하고 정돈했습니다. 그가 만든 시계는 단순히 몇 시를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삶의 질서였습니다. 그가 만든 별자리판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발명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양반이든 농민이든 귀족이든 상인이든 그는 말없이 조선을 평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내가 오늘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있는가? 장영실은 더 나은 도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늘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막의 교훈, 당신의 손끝이 누군가의 시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합니다. 작은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정리하고 고객을 만나고 아이를 돌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장영실을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한 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목받기 위한 기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대부분 목소리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시계는 문맹인 백성도 그림자만 보고 시간을 알 수 있게 했고, 그가 만든 농기구는 하늘의 별을 보고 파종할 시기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작은 일들 역시 누군가의 하루를,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누군가의 시간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장영실이 보여준 삶의 자세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였고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손끝이 만든 무언가는 누군가의 내일을 설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시간은 흘러도 철학은 남는다. 이제 우리는 장영실이라는 이름을 조금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노비에서 과학자로, 기술자에서 설계자로, 그리고 시대를 넘어 철학자로 기억되는 사람. 그는 실패했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잊혔지만 다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시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해내는 당신에게 장영실이 전하는 조용한 응원의 말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